자,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행 좌석 버스의 입석 운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출근길 혼란도 우려가 되는데요. 일산 출근길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 자,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긴가요? 어떻습니까? 네, 예상대로 버스 정류장에는 출근길 버스를 타기 위한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시민들은 혹시라도 출근 시간이 늦을까 연신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길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8시 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직행 좌석버스 222대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승객이 몰리는 시간인 오전 6시 20분부터 오후 8시까지는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해 배차 간격 시간을 10분 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서울로 가는 일부 노선은 덜 막히는 도로로 우회하도록 경로도 바꿨습니다. 버스 회사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출근길 마찰에 대비해 직원들을 각 정류장마다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많은 시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정류장부터 버스를 타야 하는 시민들은 아예 타지 못해 출근 시간이 늦어질까봐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입석 운행이 금지됐지만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부족으로 사실상 묵인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 다음 달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현장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오늘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직행 좌석 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승객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인데 당장 승객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방면 좌석버스를 188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 20분부터 8시까지는 배차 간격을 10분가량으로 줄이고 성남과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일부 노선은 덜 혼잡한 도로로 우회하는 등 경로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버스 한 대당 탈 수 있는 승객 수가 43명에 불과한 반면 광역버스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은 15,000여 명에 달해 출근길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증차된 버스가 출근 시간대 서울로 유입되면서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8월 중순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해 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증차를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네, 지난 2014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광역버스는 콩나물시루처럼 사람들을 태운 채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엔 서서 가는 승객이 8천여 명이나 됩니다. 생생리포트에서 이호건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 서울 사당역 앞에 있는 광역버스 승차장입니다. 경기도 집에 가려는 사람들이 100m 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짧은 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가는 길이고 여기 서서 가는 줄이고요. 여길 무슨 줄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입석 줄이요. 출근 시간은 어떨까?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에 직접 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 안은 서서 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일단 제가 서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제 생각에는 버스를 안 타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2014년 7월 입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버스 335대가 늘어나 지금은 2,400여 대의 버스가 경기와 서울을 오갑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은 여전히 10%에 달합니다. 출퇴근 이용객 8만 명 중 8천 명이 고속도로에서 선체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셈입니다. 버스를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그 버스 전용 차로의 용량 초과 때문에 혼잡이 가중된다는 게 명목상
그 이유고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는 강제적으로 어떤 운행 규정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버스 대수를 늘리는 건 어려운 거죠. 서울에 직장을 둔 경기도 주민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버스 회사들이 해결책 찾기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엔진 최고.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버스에 오르는 시민들. 광역 좌석 버스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버스는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맨날 서서 가거나 문 앞에 기대고 가는 게 좀 불편해요. 지난 2014년 광역 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출퇴근길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 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업체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버스 노선 변경과 증차 등 종합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경기도민 가운데 단 한 명도 서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을 제로로 만들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출근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운행 중인 2층 버스도 추가 도입됩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의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시행 첫날 버스 정류장은 출근길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큰 혼잡을 겪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빼곡합니다. 시민들은 혹시라도 버스를 놓칠까봐 앞다퉈 뛰어갑니다. 좌석이 모두 차버려 버스를 못 탄 시민은 초조하게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좌석 탔는데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음 버스가 또 자리가 있을지 장담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어차피 지각이니까. 오늘부터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혼잡을 줄이려고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8시 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직행 좌석버스 222대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 배차 시간도 10분 정도로 줄일 계획입니다. 버스 회사는 출근길 혼란에 대비해 직원들을 각 정류장마다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출근길 혼잡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콩나물시루처럼 서서라도 좀 빨리 출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입석 금지는 아무래도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 다음 달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의 고속도로 입석 운행이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원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입석으로 운행하지 못하는데 그동안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대중교통 부족으로 사실상 묵인돼 왔습니다.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첫날 첫 출근길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출근 시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 버스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는데요. 자, 버스를 지금 한 사람씩 타고 있습니다. 버스 앞에 표시된 빈자리 표시를 보고 한 명씩 버스에 오르는데 입석이 금지돼서 한 번에 탈 수 있는 인원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자, 이 버스는 성남 분당에서 안양까지 가는 버스인데 이미 만차가 됐습니다. 만차 표시가 앞에 보였었죠. 자, 버스가 떠나자 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버스를 기다립니다.
오전 7시 반쯤에는 출근길 승객들이 몰리면서 20분 이상 기다려야 하기도 했고요. 줄이 50m 이상 길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입석이 안 되니 지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급하신 분들 일부는 입석으로 버스에 올라타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입석 금지에 따른 출퇴근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직행 좌석 버스 220여 대가 추가로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운영하면서 승객 불편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입석 운행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서 가는 승객들까지 잔뜩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수도권 광역버스. 대형 사고 우려가 컸는데요.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200여 대를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입석 질주 없어질까요?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들로 가득 찬 만원 버스가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입석 버스의 고속도로 주행은 불법이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출근 대란이 우려돼 단속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좌석 버스는 131개 노선에 1,600여 대. 정부는 기존 노선을 조정해 85대의 버스를 확보하고 임시 전세버스나 예비차 등을 동원해 모두 222대를 62개 노선에 투입해 입석 운행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증차되는 증차 방안은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경우 8월 중순부터는 단속도 실시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입석 수요를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버스 220대가 태울 수 있는 승객은 9천여 명, 하루 평균 출근길 입석 승객 수 15,000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여기에 전세버스를 확보해 노선버스처럼 운행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관광 업무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적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전세버스 업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국토부는 운임 조정을 통해 버스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혀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역버스의 입석이 금지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출퇴근길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안산을 오가는 광역버스. 이미 자리는 꽉 찼고 버스 기사는 더 이상 손님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다고요. 자리가 없다고요. 됐습니다. 갈 길 바쁜 시민들은 교통카드부터 내밀고 버스로 들이닥칩니다. 자리가 없다니까요. 타요. 지난 16일 이후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중단된 이후 출퇴근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를 대거 증편하고 추가 대책도 연이어 내놨지만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30분 기다렸다는 손님도 있고 40분 기다렸다는 손님도 있고 못 태우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마음이 안 좋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버스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석 금지로 버스 수입이 20% 가까이 준데다 전세버스 비용 부담까지 떠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입석해도 적자인데 가격이 엄청 크죠. 수입이 많이 드니까 이게 이뤄지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시간대별, 노선별로 정밀한 승객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통카드로 목적지와 출발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류장에서 얼마만큼 수요가 발생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책 없는 입석 금지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유병수입니다.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 이후에 정부가 모든 버스에 비상탈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광역버스들은 좌석을 늘리기 위해 뒷문을 폐쇄한 채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입니다. 뒷문은 철판으로 막혀 있고 문 앞에는 좌석 4개가 놓여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에 입석이 금지되면서 일부 광역버스들이 뒷문을 막고 좌석을 늘린 겁니다. 대신 비상시엔 뒷문을 열 수 있도록 했지만 복잡한 설명에 조작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림 자체는 눈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막상 하라 그러면은 급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광역버스 입석 금지는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벨트를 매는 승객도 거의 없습니다. 안 하게 되네. 그리고 여기서 뭐 어나운스먼트도 없고. 그냥 내가 자진 해서 하긴 안 되네. 비상시에 창문을 깨기 위해 항상 비치해야 하는 망치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술 좀 과하게 드신 분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그쪽으로 호기심이 내가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실률이 좀 얼마나 돼요? 한 5에서 10% 정도 돼요. 현재 뒷문을 막고 좌석을 늘린 수도권 광역버스는 619대. 뒷문을 막을 수 있게 구조 변경을 승인한 정부는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가 나자 다시 비상탈출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입니다. 네, 수도권 주민들이 광역버스 손잡이에 매달린 채 선체로 출퇴근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에 차례로 오르는 출근길 직장인과 학생들. 하지만 앉을 자리가 부족해 몇몇은 어쩔 수 없이 서서 갑니다. 버스는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맨날 서서 가거나 문 앞에 기대고 가는 게 좀 불편해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지역 광역버스의 입석률은 약 10%. 매일 8천여 명의 직장인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후 경기도는 300대의 버스를 늘리고 2층 버스 도입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부터 시작하고 연간 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시군과 협의해 절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2017년 7월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0%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나 시군은 물론 광역버스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 전혀 협의가 없었고 예산 산출 근거도 불확실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불충분한 협의와 절차상 졸속으로 처리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발표를 원천 무효하고 제대로 된 추진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가 실제 시행돼 출퇴근길 불편을 해소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M버스라고 불리는 광역 급행버스. 수도권 주요 도시를 빠르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어서 인기가 많지만 출퇴근 시간대엔 이 M버스 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조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수도권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줄 하나가 100m 넘게 늘어서 있습니다.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것도 줄이 짧은 편이고요. 이 버스를 타는 거를 거의 포기하고 또 다른 지하철을 이용하러 가고. 10분 넘어 한 대씩 오는 버스는 빈 좌석 수만큼만 승객을 태웁니다. 20-30분씩 기다리기는 예산일입니다. 두 대가 그냥 놓쳐버릴 다 차고 갈 때도 있고요. 두 대만에 탈 때도 있고 그래요. 운행 대수를 늘리면 나아지겠지만 업체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M버스는 광역버스와 기본 요금은 같지만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어 수입 자체가 적습니다. 또 하루 6만여 명이 이용하지만 광역버스와 달리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선 하나당 하루 2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는 게 업체의 말입니다.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에서 또 맡긴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노선은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당초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좀 더 비싼 요금을 토대로 설계된 M버스.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요금은 제자리인 가운데 민간 사업자가 적자를 떠안는 구조가 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염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버스 가운데 광역 급행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번호 앞에 알파벳 M이 붙어 있어서 흔히 M버스라고 불립니다. 이 M버스는 기존 광역버스와 달리 입석 승객은 태우지 않고 버스가 서는 정류장 수도 적어서 빨간색 광역버스에 비해 편하고 최대 30분 정도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이들 사이에선 급행 통근버스로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출퇴근 시간에 이 M버스를 타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고 해결책은 없는지 조태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수도권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줄 하나가 100m 넘게 늘어서 있습니다.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것도 줄이 짧은 편이고요. 이 버스를 타는 거를 거의 포기하고 또 다른 지하철을 이용하러 가고. 10분 넘어 한 대씩 오는 버스는 빈 좌석 수만큼만 승객을 태웁니다. 20-30분씩 기다리기는 예산일입니다. 두 대가 그냥 다 차고 갈 때도 있고요. 두 대만에 탈 때도 있고 그래요. 운행 대수를 늘리면 나아지겠지만 업체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M버스는 광역버스와 기본 요금은 같지만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어 수입 자체가 적습니다. 또 하루 6만여 명이 이용하지만 광역버스와 달리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선 하나당 하루 2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는 게 업체의 말입니다.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에서 더 맡긴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노선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M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싶지만 지자체와 불편한 관계가 되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등 업체가 함께 운영하는 다른 노선 인허가 등에도 피해가 갈까봐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좀 더 비싼 요금을 토대로 설계된 M버스.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요금은 제자리인 가운데 민간 사업자가 적자를 떠안는 구조가 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염입니다. 일부 사립중고등학교의 통학버스들, 대체 학생들 태웠다는 책임감은 어디다 내던졌는지 정원 초과의 난폭운전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불법 운행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학교 측은 모른 척 슬쩍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교 시간 학생들을 태운 사립학교의 통학버스가 학교로 향합니다.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내달리더니 끼어드는 차량이 있어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넘나드는 고개운전까지 보기에도 불안한 난폭운전이 계속됩니다. 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 45인승 버스인데 내리는 학생 수를 세어보니 60명을 넘기는 건 보통 70명이 넘게 탄 차도 적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콩나물 시루입니다. 사고도 약간 난 적 있고 너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많이 타서 덥고 찝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낑겨 타니까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불편해요 많이. 다른 사립학교의 통학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 45인승 통학버스가 줄줄이 도착하지만 정원을 지킨 경우는 없습니다. 통학버스 기사들은 차량 수가 적다 보니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을 태우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교차들 정문대로 하면 학교에서 운행이 안 됩니다. 정문대로 하면 애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 측도 불법 운행 사실을 알고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방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이런 곳에 지원받는 부분이었고 수익자 부담경들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받아서 단속을 해야 할 교육당국과 경찰마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콩나물 시루 같은 통학버스는 오늘도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리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4살 이모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군은 통학버스에서 내려 어린이집으로 향하지 않고 조수석 앞쪽으로 혼자 걸어갔는데 버스가 치고 그대로 지나간 겁니다. 인솔교사도 운전기사도 있었지만 이군을 보지 못했습니다. 피해 연생만 그 버스 앞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 인솔 교사나 또는 그 해당 기사가 운전기사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죠.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통학버스가 운전 중 급제동해 버스 모퉁이에 부딪힌 3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보채자 안전벨트를 풀고 안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두 어른들의 부주의, 감독 소홀이 원인입니다.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고 아이가 통학버스에 올라타거나 내릴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있도록 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한 해 통학버스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어린이는 줄잡아 80여 명. 어른들의 부주의가 또 다른 세리미의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법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온 안성의 버스 기사들이 비번인 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제대로 반항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버스 기사들을 괴물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우경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 운수업체 소속 버스 기사들은 지난 2008년 지적장애 여성이 여고생일 때부터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한 운전기사가 자신이 모는 버스로 통학하는 피해 여고생의 얼굴과 이용하는 정류소를 유심히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번인 날 자신의 차를 몰고 여학생이 이용하는 정류장 앞으로 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태운 뒤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한 겁니다. 버스기사는 정신연령이 10살 수준인 여학생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 등록도 얼마 전에 했다더라고, 이 사건 자체가. 많이 오래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모자라는 게 티가 난대요. 심지어 여학생 얘기를 동료들에게 퍼뜨려 다른 버스기사 3명이 가세했고 이들의 성폭행 행각은 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버스기사들의 협박이 무서워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했고 당시를 회상하며 이들을 짐승, 괴물이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도 모르다가 최근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 차량 운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통학 차량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일선 통학 차량 운전자들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일명 통학 차량 운행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원 등이 직접 소유한 차량만 운행을 허용했던 현행법을 학원과 차주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차량 운행 연한 요건을 여객 사업용 차량과 동일하게 9년 이내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성적으로 운행돼 온 어린이 통학 차량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어찌된 일인지 통학 차량 운전자들은 반기는 기색이 없습니다. 공동 소유 조항이 소유권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원장들도 실질적으로 그 공동 소유에 따른 책임감, 그것 때문에 그걸 기피하는 게 현실인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실제 차주들 입장에서도 공동 소유된 해당 시설에서만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한 달에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이제 그 수익 구조가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 연한을 9년 이내로 줄이는 것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학 차량으로 주로 쓰이는 15인승 차량이 모두 10년을 넘었는데 여기다 동급 차량 생산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25인승으로 차량을 당장 바꾸기가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또 15인승이 다닐 수 있는 길에 25인승이 다니기에도 어려움도. 운전자들은 통합 차량에 부착할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등록된 차량만 통학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 통학버스 운송사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